예, SNS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왔습니까? 네, 역시 추석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려고요.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우 한국당 의원의 설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키가 180cm인가 185cm인가에 대한 키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는 어떤 SNS 행보를 보였는지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추석 동안에 정치 이슈를 두고 가족들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슈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셨을 것 예.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설전인데요. 홍 전 대표는 줄곧 계속 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전략 실패, 그리고 성과 없었던 장외투쟁, 그리고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지 못했다며 이 책임을 지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예.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그 다음 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뭉치자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홍 전 대표를 겨냥해서 또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며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홍 전 대표도 이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하기도 한다며 읍참마속을 언급했는데요. 예.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제 사사로운 정정도는 포기해야 한다라는 고사성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능한 장수를 바꾸라는 거다. 이걸 계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당을 위한 논쟁이라면 격을 따지지 않고 하지만 내부 충고를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오버액션 때문에 당 대변인도 물러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나 하고 이렇게 바로 민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지금 무소속 의원을 들이는 본격적인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현주 의원이 삭발을 했을 때 홍 전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행보다 되게 용기 있는 행보다 이렇게 좀 옹호를 하는 발언을 했었죠. 예.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이 그렇게 먹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야권이 분열이 되면 또 어떤 새로운 패를 던질지가 또 기대가 되는군요. 네. 다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조금은 황당한 논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키가 이슈가 됐습니다. 예. 이 조 장관의 키가 185cm로 알려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보수 이제 의원이나 변호사들이 지적을 좀 했는데요.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에 검색을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키가 185cm라고 검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고 구글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어떤 검색 결과가 185cm라는 게 많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2017년 5월 채널A 한 프로에서 진중권 교수가 조 장관에 대해서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크다, 185cm인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보수 유튜브 채널이나 민경욱 의원 또 강현재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국 씨 키가 185cm라고 이렇게 인생 포장을 그렇게까지 하며 살고 싶을까라는 정도의 이제 비난을 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점은요. 조 장관은 본인의 키에 대해서 2010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180cm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본질을 좀 흐리고 또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논란만을 양산하는 비난을 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양해야죠. 예. 네. 다음 소식도 조국 장관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SNS를 워낙 많이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예. 이제 화요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월요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 이후에 이제 SNS 행보를 좀 봤습니다. 예. 살펴보니까 화요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밝힌 소감이 올라와 있었고요. 예. 취임 후에 첫 간부회의 주제 후 지시한 내용이 수요일에 2차례 올라왔고요. 예. 또 수요일에 청년들을 법무부로 초대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3일 후인 토요일에
조국 검찰 제도와 문화를 바꿔 김홍영 검사 같은 비극이 없도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예. 사실상은 이 조 장관의 의견이 담긴 글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전 포스팅을 좀 살펴보면 조 장관이 포스팅을 하면 의견을 덧붙이거나 기사를 공유하더라도 좀 강조할 만한 점을 같이 올리거나 예. 뭐 하루에 3건에서 평균 4건 정도의 글을 올렸었는데 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바쁜 것도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확연히 좀 조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보통 역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SNS를 운영하는 장관도 있었고 네,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장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SNS를 통해서 주목을 받아왔던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올리고 있는 SNS도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군요. 네,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장관이 계속 그 SNS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논란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전키가 저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는 방송칸을 제가 더 놔야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